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돼서 사각지대에 처한 안타까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를 같이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실천단 국회의원 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2달이 넘었습니다. 무책임한 선거 시기와 다르게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과 다르게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달리 연간 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현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당사자들께서 직접 이번 손실보전금의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님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겠다는 연대 발언 해 주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은 이분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생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온전한 손실보상과 최근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절감, 경기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종합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피해지원팀을 맡고 계신 이하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장을 2년 동안 지내면서 주로 했던 일이 코로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일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똑같이 더 많은 액수를 충분히 두텁게 하자는 것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서 충실히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액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변동이랄지 해석의 문제 등등에 따라서 여전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놔두고 충분히 두텁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우리 민생실천 우선 하는 TF에서는 이 문제를 피해자들과 만나서 함께 범위를 확인하고 다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취지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피해를 직접 받으시고 아직 보상이 안 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현장을 찾아서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밝혀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은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허나 정부는 방역조치 피해 지원인 1, 2차와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은 2년간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다. 지원 목적과 성격, 시행 시기가 다르다. 방역지원금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월 11일 당정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 및 성일종 의원께서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던 그 약속은 정작 시행 당일에 터무니없는 지급 기준으로
차등 지급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출 하락의 여부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지극히 1차원적인 지급 기준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비상체제 속에서도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매출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은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여 실제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피해 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단순 매출액은 물가 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준과 방식은 지극히 1차원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입니다. 영업이익은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입 금액을 제외하여 순이익으로만 판별한다고 해도 상당수의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신고 내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된 시기를 배제하고 단순히 연간, 반기별 매출만으로 비교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에서 약속한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2020년에 개업하여 개업 연도보다 2021년에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허나 계절 특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21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감소세는 22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퍼져나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4천만 원에서 하반기 매출 2천만 원까지 절반이 줄고 매출액보다 매입액을 더 많이 신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이것은 매출 하락으로 인정되지 못해 저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매출이 늘었는데 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방역정책은 아마 손실보전금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5년, 출발점에 서 있는 정부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또한 출발점에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정부가 정말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권성동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정치인의 언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부디 책임 있는 태도로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조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안타까운 사례를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충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약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하였고 언론은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경영의 어려움으로 채무가 있던 소매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 한 분께서 600만 원이 신속 지급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채권자에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입금되면 바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실보전금의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그 사장님은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확인 지급 신청을 하고 하루빨리
처리되기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채권자가 매일 업장으로 찾아와서 뉴스를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600만 원 다 줬다더라. 당장 돈 갚아라. 독촉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인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께서는 절박하고 답답한 마음에 정말 그러셔서는 안 되지만 음독 자살을 시도하셨고 천만다행히도 현재는 모 시립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사장님의 진짜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너무 힘드셔서 모든 걸 포기하시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계시면 정말 그 마음은 갖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힘 합쳐서 싸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은 산소호흡기입니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떼를 쓰고 억지 주장을 한다. 지원금 지급했더니 코인에 투자한다더라. 부정수급 받은 사람은 환수 조치하겠다. 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그리고 주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을 잘못 집행한 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당신들이십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왜 저희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를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주무관님들, 직원분들 많으십니다. 실제로 1인 시위할 때도 커피도 내어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공감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절대 잊지 않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 내부에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용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많아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수백 번이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고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첫 당정회의 결과 발표에서 권성동 의원, 성일종 의원,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에서 생생하게 라이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상은 별도로 자막을 달아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기자님 계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경남 밀양에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눈물 참아가면서 분노하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실수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1호 공약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행보를 보면, 뉴스에 공개되는 행보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께서 공적으로 약속하신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였다면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문책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사람은 곁에 두시지 마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탈세를 조장한다? 네,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에 어긋난 정책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바로 그 탈세 조장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자이든 타이든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소득자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탈세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떳떳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왜 이리도 잔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매출 감소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금 유도하고 탈세하신 분들은 매출 감소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급 받으셨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그리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세 정의를 위한다면 정부는 선량한 납세자를 역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3차 손실보전금에서 과학적인 기준이라며 공고하신 매출 감소 기준은 절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맞습니까? 일개 건설 노동자이자 하나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자 개인 사업자인 비루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국민과의 약속, 제1호 공약 지켜주십시오. 이행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보전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의 권리를 찾으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말 이 자리에 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분한 일이라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손실보전금은 무언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식당이라 영업 제한 업종으로 속해 2년 동안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1, 2차 방역 지원금을 신속으로 받으셨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지급 대상이 아닌지 정말 물음표가 생깁니다. 인간의 오류인지 기계의 오류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2년) 동안 한결같이 어머니는 혼자 365일 중 설, 추석 당일 빼고 매일 12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쉬시는 날은 장시간 노동으로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진통제 맞으러 가시는 날이 예외 날입니다. 이번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통증과 사태 이후 마음의 병이 생겨서 2주 가까이 입원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도 오히려 악착같이 더 열심히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전부 그렇지만 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겨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가게를 가는 출근길이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 한켠에서 매일 붉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만 믿었다가 약속을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십시오. 공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저희 이번 사각지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손실보전이라 함은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벌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기 매출, 분기 매출,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산출 방식을 근거로 국가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산출을 하기 어려워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쉽고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건 어렵다. 이는 국가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피눈물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개인 교회 과외 교습소에게는 방역용 항의서를 발급을 안 해주고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원을 많이 탈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매불쇼하고 오마이뉴스 TV 그다음에 TBS 라디오에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1533-0100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 저도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겨우 연결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을 못 해줍니다. 이건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들이 답답할 때 다들 즐겨 찾고 이슈 파이팅도 잘 되고 기사도 많이 냈던 청와대 청원이 전격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답답했고 올릴 데도 없는 겁니다. 국회 청원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암물질 우려가 있는 용산공원에 경청 우체통이라는 설치했는데 주소도 없습니다. 직접 가서 내야 됩니다.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이 오는데 제 핸드폰에 실제로 1000통 가까운 문자, 카톡, 전화가 와 있습니다. 사연들이 너무 애절합니다. 12월 30일 날 폐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가 반기별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를 감안할 때 그냥 어차피 닫을 거 12월 30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고도를 했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 폐업한 분들은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는데 12월 30일 날 폐업한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사 또는 영업을 하신 흔적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 폐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 어머니 말씀처럼 매출이 줄어들까 봐 우리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 사장님들 보시면요. 원래 한 10시간 노동하던 거 12시간, 13시간씩 노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그래도 2-3시간 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론이라도 늘어나겠죠. 이런 분들도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중기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3차 방역지원금을 탈락하신 분들이 최소 20-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뭐 40-50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500만 명에게 1000만 원 주는 거로 다 이해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370만 명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전격적으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욕구는 안 되지만 소급 적용은 해준 거로 알고 있었고 그것만 기다렸던 분들의 사연도 많이 옵니다. 소급 적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 어쩌겠습니까?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꾹 참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정말 큰 금액입니다. 너무 절실한 금액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세금 냈는데요. 60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말 이분들에게 그 세금을 올바르게 제대로 써주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나도 힘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설령 매출이 일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2년 반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방역조치 협조를 많이 했습니까? 마스크 다 비치해놨죠. 발열계, 체온계, 손세정제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 500만 명, 뭐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 전문직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500만 명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그것도 죽어도 안 된다면 이번에 광범위하게 이의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정책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꼭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더 분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분기 소장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 고난에서 하루빨리 구제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절절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원했었는데 말을 바뀌는 이런 세상을 접하게 돼서 너무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는 우리 국민들의 외침에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사죄를 비롯해서 정책의 전면적인 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